아까 되게 이상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했는데 뭔가 저장 공간 부족으로 끊겼어요. 이럴 때는 '아 이건 남기지 말라는 게 아닐까.' 그리고 그런 생각은 뻥이고 빨리 요약해서 이거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, 이렇게 여러 번 같은 내용을 말하다 보면 확실히 요약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, 근데 저는 이미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. 그래서 지금 결론만 딱 찝을 건데 뭐냐면, 첫 번째로는 뭐냐면 그 맞춤 정장이랑 기성복이 결국은 다르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얘기했던 게 어떤 라멜라라든지, 그리고 제가 아까 앞으로 할 건데 혼이라는 게 있어요. 혼, 사람 그 뭐 혼백 중에서 혼이라는 부분이 있고, 또 그러면 창조의 좋고 나쁨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, 첫 번째는 자기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싶어요.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거예요. 자기 스스로 해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. 자기 스스로 깨닫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고유성에서 창조를 해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.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까 기성복이랑 맞춤 정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, 둘 다 훌륭한 옷이죠. 옷인데 자기 몸에도 편하고 남에게 더 보기도 좋은 거는 기성복이라는 거죠. 우리가 그거를 해내는 데는 굉장히 번거롭고 힘들고 비효율적이고 그렇지만, 맞춤 정장이 기성복보다 훨씬 좋은 옷인 건 분명하다.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기성복에 유혹이 있더라도 맞춤 정장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. 이게 말이 뭐냐면, 정신분석은 어떤 그 라멜라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, 그게 거세되지 않은 일면이라고 했잖아요. 그거를 솔직히 짧게 말하면 뭐겠어요? 그 동물성이잖아요, 동물성. 그 동물성을 거세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인간성을 확보하게 되는데, 거세되지 않은 그 동물성이 남아있다는 거죠. 그 동물성을 어떻게 우리가, 그게 진정한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거를 찾으려고 할 수밖에 없고, 그거를 잘 승화시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. 그런 게 맞춤 정장이라는 거죠. 그럼 기성복은 뭐예요? 내 동물성이 남아있지만 그거를 끝까지 억압시키는 거야. 억압시키는 거. 억압시켜서 그 어떤 사회에서 용인되는 어떤 틀만 뒤집어 씌우게 하는 거죠. 그게 좀 거칠게 말하면 심리학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. 정신분석학과 굉장히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잖아요. 그래서 저는 심리학이 약간 기성복 같다는 거죠. 근데 분명히 제가 말을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승화를 시킨 물질이나 어디서 그냥 내가 만들어내지 않은 그 물질인 건 똑같지 않냐. 하지만 다르다는 거죠. 왜냐면 승화는 내가 만들어낸 어떤 물질이기 때문에 어떤 납득되는 어떤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요. 그건 개인만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거겠죠.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때 어떤 자기의 어떤 존재감도 되게 명확하게 느낄 수 있고, 그게 더 인간적인 거죠. 근데 억지로 사회에서 정답인 거를 받아들이는 그 과정에서는 동반되는 거 억압밖에 없어요. 아무리 내가 이거를 내가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내 동물성이랑 이 사회화된 어떤 틀을 맞출 때 잡음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그 사이에. 그러니까 납득되는 근거가 들어가기가 굉장히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입장이에요. 저는. 마치 기성복처럼요. 그러니까 맞춤 정장에 내 몸에 딱 맞춘 그 편안함이 기성복에는 없을 거라는 얘기죠. 그런 얘기인 거죠. 반드시 거기에는, 그래서
심리학이 겉보기에는 되게 더 빠르고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지만 오히려 정신분석학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. 왜냐하면 그렇게 납득되지 않은 어떤 근거인 채로 여전히 동물성이 살아 숨쉬고 있다면 그게 억압이 안 되는 어떤 시점이 오면 이 동물성이 어떻게 폭발할지 모른다는 거예요. 더 위험하지 않나요? 그게 만약에 끝까지 억압이 되는 게 가능했다면 심리학이 발명되지도 않았겠죠. 완전한 거세는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이런 방법을 취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어떤 입장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어떤 억압이 잘 되는 사람들을 일부러 깨워가지고 네 안에 어떤 거세되지 않은 진짜 네가 있어. 그거를 다루는 방법을 배워서 진짜 너도 살아봐 라고 후지할 필요가 있을까? 전 좀 그거는 의문이에요. 근데 만약에 그런 억압만으로도 거세되지 않는 어떤 부분에 대한 발견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괴롭다면,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인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다시 심리학의 방법을 사용하는 건 저는 더 강한 억압을 취하는 거는 저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. 반대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아요. 그런 사람들한테는 정신분석학이 다룬 어떤 방법을 좀 시도해봐도 좋지 않나. 근데 또 정신분석학이 그래서 완전한 방법이냐? 아니죠. 되게 실천하기 어려운 방식인 거잖아요. 그래서 되게 문제 많이 일어나잖아요. 그 전이라는 문제랑 관련해서 환자들이랑 그 분석가가 엄청 말도 많고 탈도 많잖아요. 그런 영화도 되게 많고요. 쉬운 방법은 아니죠. 정신분석하기.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냥 어떤 사람들이 편해지기 위해서 운이 좋은 방법이 잘 찾아가기를 바랄 수밖에 없겠죠. 근데 일단 저는 정신분석학의 방법이 선호하고 제가 그 동물성을 좀 반드시 다뤄보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있는 거죠.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기성복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맞춤 정장을 추구할까라는 거예요. 힘드니까. 이거를 그냥 기성복 맞춤 정장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, 그러니까 맞춤 정장 할 수도 있지. 누가 만들어주는 그 맞춤 정장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. 내가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준 옷을 입을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는데 굳이 내가 재단을 배우고 숙달된 어떤 그 기술이 될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디자인까지 직접 해서 옷을 만들어서 지어 입을 것인가의 문제인 거예요.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창조를 할 수 있고, 창조를 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 하고 죽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. 끝에 가져가는 게 기성복만인 사람보다는 자기 정장을 만들어낸 사람이 더 가치 있는 건 맞잖아요. 저는 그런 입장인 거죠. 그리고 그런 맞춤 정장을 해내는 사람은 되게 소수이다, 아직까지. 근데 제가 바라는 거는 모두가 그 맞춤 정장을 도전하고 맞춤 정장 하나를 세상에 남기고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. 그 맞춤 정장은 다 다를 거 아니에요. 기성복은 제 기성복이나 얘나 똑같을 건데 자기가 직접 만들어낸 그 옷들은 다 고유할 거 아니에요. 그거를 세상에 남기고 죽어야 윤리적이지 않냐라는 입장이죠.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제가 뭐 이전에 여러 얘기를 했지만 제가 결국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건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지금 하는 생각은 뭐냐면, 근데 여러분은 안에 고유성이 있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자체가 고유성이 있기는 한 거죠. 근데 똑같은 얘기로 가는 것 같아요. 그 고유성 중에서 정말로 맞춤 정장 같은 자신의 고유성을
가려내고 분별하고 증명할 수 있는가? 그건 중요한 사안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기성복을 입은 사람도 자기의 동물성이 그러니까 그 고유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. 근데 억압되어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고유성이 되게 물질적으로 확 증명된 건 아니라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그 증명이 되게 쓸데없어요. 왜냐면 내 정신은 물질에 완벽하게 담기지 않으니까 되게 헛된 시도임에는 당연하지만 적어도 기성복보다는 나은 맞춤 정장이 더 나은 시도라는 점에서 우리가 맞춤 정장 한 벌씩을 꼭 만들고 죽어야 되는 게 아닌가, 그걸 주장하고 싶은 거죠. 앞으로는 더더욱 그럴 시대일 거고, 이게 앞으로의 시대는 아니에요. 항상 그게 세상의 중심이었다는 생각이 되게 듭니다. 제가 찾은 세상의 중심은 그래요. 내 안에 고유성이 있는데 그거는 어떤 물질도 아니고 아직 존재하지 않구나. 내가 그걸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내는 어떤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존재하지 않구나. 내가 그걸 경험을 하면 부산물로 딸려오는 게 나의 창조물이구나. 이게 세상의 비밀이구나. 이게 내가 궁금했던 물질과 정신의 관계구나. 저는 이제 그게 많이 풀렸죠. 이게 저의 라멜라인 것 같아요. 내 동물성을 승화시킨 나의 맞춤 정장이 지금 이 모든 얘기들이라고요.